예, 그래서 이제 확률과 통계 일단 제일 첫 단어는 경우의 수로 들어갈 건데 일단 경우의 수 첫째 단원이 중복순열이죠. 자, 근데 이 중복순열을 하기 전에 우리가 그 공통수학 1 과정에 나오는 순열과 조합을 잠깐 복습을 해야 돼. 처음 배우는 친구들도 있고 이미 배운 친구들도 있지만은 잠깐 정리를 하고 갑시다. 경우의 수를 구하는 몇 가지 좀 특별한 놈이 있는 것들. 원래 기본적으로 여러분 경우의 수는 어떻게 구하는 거야? 기본 경우의 수는 하나하나 세는 거예요, 그죠? 괜히 머리 쓰지 마시고요. 그냥 하나하나 둘, 셋, 넷 개수 세는 건데, 그지? 노가다인데 좀 특별하게 깔끔하게 곱셈식이나 덧셈식으로 뭔가 조금 예쁘게 식을 써서 구할 수도 있는 것도 있긴 하단 말이야, 그지? 근데 기본적으로는 여러분 베이스가 노가다 베이스를 깔고 있어야 돼요, 경우의 수를. 자, 그 중에서도 이제 좀 특별한 것이 있는 게 순열인데, 이 순열은 일단 뜻부터 갑시다. 서로 다른, 다 배운 거니까 n개 중 r개를 뭐해서 배열하는 거죠. 일렬로 줄 세우는 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전체 개수가 n개인데 그 n개가 다 어때야 된다? 다 달라야 돼요. 같은 게 있으면 안 됩니다. 다 달라야 돼요. 그 중에서 적당히 r개만 줄 세우는 거. 그죠? 우리 이름은 중학교 때 다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A, B, C. 중학교 2학년들은 이번 2학기 기말고사 시험 범위니까 잘 들어주시고 A, B, C, D 5명 중 3명을 줄 세우시오. 3명을 일렬로 나열하시오. 줄 세우시오. 그러면 이거 뭐 3명을 줄 세울 거니까 자리가 3자리가 있을 거고 각각의 자리에 들어올 수 있는 경우 수를 따져가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거는 몇 명한테 올 수 있냐? A, B, C, D 5명 아무거나 올 수 있는 거지. 그래서 5가지고 그 다음 자리는 4가지고 그 다음 자리는 3가지고 세 자리를 동시에 줄 세울 거니까 이 경우의 수를 다 뭐 하면 되냐? 곱의 법칙이라고 그러잖아, 그지? 곱해가지고 계산하면은 얼마냐? 60입니까? 이게 순열이에요. 이게 순열. 말 그대로 순서대로 배열한다. 그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순서를 정해서 줄 세우는 거를 순열이라고 한다. 이미 다 배운 내용이야. 그죠? 근데 이제 여기서 하나 추가하면은 이 5명 중에서 3명을 나열한다. 계산하는 식은 얘고 요거를 이제 기호를 하나 만드는 거지. 이걸 기호로 만들면 어떻게 했냐? 순서대로 줄 세우는 순열의 기호는 대문자 P라는 기호를 쓸 거고 몇 명 중에 몇 명을 줄 세울 거냐? 전체 인원수 5명을 앞에다가 5, 그 다음에 뒤에 줄 세우는 실제 사람 수를 뒤에다가 3 이렇게. 그래서 5P3이고 기호로 쓰는 얘고 계산하는 거는 5부터 시작해서 1씩 빼가면서 총 3개를 곱셈을 하면 된다. 그죠? 여기에 순열의 뜻이고 결국은 n개 중에서 r개를 배열한다라는 거를 기호로 쓰면은 대문자 P가 순열의 기호고 몇 개 중에냐? n개 중에니까 np 몇 개를 줄 세우냐? r이니까 npr 이렇게 기호를 쓰면 된다. 계산은 n부터 시작을 해서 1씩 빼가면서 몇 개를 곱하는 거냐? r개를 곱하는 거다. 여기 이제 순열의 뜻이죠. 자, 여기서 이제 이런 게 하나 있죠. npn이 뭐냐? npn 뜻이 뭐냐? n개 중에서 n개를 다 줄 세우는 거잖아요, 그지? 예를 들면 5명인데 5명을 다 줄 세운대요, 그죠? 그럼 5명 중에서 5명을 다 줄 세우면 식이 어떻게 되냐?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죠, 그죠? 자, 이런 것처럼 어떤 자연수를 1부터 연속한 자연수를 다 곱하는 거. 이걸 간단한 또 기호를 만들 건데 이 기호가 뭐라고? 그죠? 제일 끝 자연수 5 뒤에 느낌표. 이 느낌표에 읽는 방법은 팩토리얼이다, 그지? 다 기억나죠? 팩토리얼. 5 팩토리얼이 5부터 시작해서 연속된 자연수를 1까지 전부 곱셈한 게 5 팩토리얼이다. 이렇게 곱셈식을 길게 늘어두기 싫으니까 귀찮으니까 기호를 하나 만든 거다. 그러면은 npn이라는 것도 이걸 기호로 쓰면은 n 팩토리얼이라고 쓸 수 있다, 그지? 이게 순열의 뜻이고 간단하게 개념만 접근하고 갈거야. 자, 그 다음에
조합이 있는데, 자 일단 조합은 나중에 저 뒷단원 중복 조합할 때 그때 간단히 같이 또 볼게요. 일단 순열까지만 합시다. 자 이제 중복 순열을 배울 거야. 순열이긴 똑같이 순열이야. 순서대로 배열할 거야. 근데 앞에 뭐가 붙었냐? 중복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 그죠? 같은 거를 줄 세워도 된다 이 말이야. 자 예를 들어 이것도 일단 뜻부터 쓰면은 서로 다른 n개 중 똑같아요. r개를 배열하는데 뭐만 차이가 있는 거냐? 중복을 허락합니다. 중복을 허락하여 몇 개를 배열하냐? r개를 배열. 요게 중복 순열 똑같잖아 그죠?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배열하는 게 순열인데 여기서 중복을 허락했으니까 중복 순열. 그럼 예를 들어 봅시다. 똑같이 5명이 있어요. 다섯 사람이라고 하면 안 되겠네. 자, 1, 2, 3, 4, 5라는 5개의 자연수가 있다. 네. 이 5개의 자연수 중 중복을 허락하여 몇 개냐? 3개를 버려요. 아 똑같은 것도 여러 번 넣어도 된다는 소리예요? 그렇지. 아. 뭐 3자리 자연수를 만들어 보시오. 이런 것들. 이해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순열에서는 1, 2, 3, 4, 5가 있을 때 이 1을 한 번만 뽑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치? 네. 그치? 1을 한 번 뽑으면 그 다음 1을 못 뽑아요. 그죠? 근데 여기에 중복을 허락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3자리 자연수를 만든대. 그럼 첫 번째 10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숫자는 몇 개냐? 5개. 1, 2, 3, 4, 5, 5가지. 그럼 뭐 1이든 2든 3이든 뭘 뽑았는데 그러면 또 1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숫자가 몇 가지냐? 또 5가지. 그치? 앞에 만약에 1을 뽑았다 치더라도 중복을 허락한다고 했으니까 그 다음 1을 또 뽑아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5가지. 맨 마지막도 5가지. 그치? 그럼 또 동시에 뽑을 거니까 다 곱해주면 된다. 그럼 결국은 5의 세제곱을 해서 125가지가 됐습니까? 요게 중복순열. 자, 그럼 또 중복순열을 기호를 만들 거다. 순열은 대문자 p인데 중복순열의 기호는 뭐냐? 우리 원주율 기호 파이 있죠? 네. 원주율 기호 파이에 마치 약간 대문자 느낌이야. 자, 요렇게 파이라고 읽습니다. 파이라고 읽어요? 파이라고 읽어요. 파이입니다 이게. 그리고 똑같이 앞뒤에다가 전체 개수 n 배열하는 개수 r. 그래서 n 파이 r로 읽으면 되고요. 이 파이 기호가 중복을 허락하는 순열이다. 이랬으니까. 자, 또 중요한 게 그냥 넘기면 안 되고요. 일단 이 n개는 다 서로 달라야 된다. 같은 놈이 있으면 안 되는데 뽑는 거는 같은 걸 뽑아도 된다 이 말이야. 이랬으니까 중복순열. 자, 그럼 중복순열의 계산법은 뭐냐? 중복순열의 계산법 n 파이 r을 계산하는 식은 어떻게 되냐? 이거 보세요. 5개 중에 중복을 허락하여 3자릿수를 만든다. 그러면은 요 문제를 기호로 쓰면은 몇 파이 몇이냐? 5파이 3이요. 그죠? 일단 전체 가능한 수보가 5가지가 있는데 그 5개 중에서 나는 몇 개를 뽑아서 줄 세울 거냐? 3개. 3개를 뽑을 거니까 5파이 3이다. 그럼 5파이 3을 실제 우리가 방금 식 써서 계산해 보니까 5가지 해서 5의 세제곱이죠. 그죠?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 계산법은 앞에 전체 개수 n이 5가 밑값이고 요 3이 지수로 들어옵니다. 자, 그래서 n 파이 r 계산법은 n의 r제곱 됐죠? n의 r제곱. 자, 이걸 외워두고도 어쨌든 외워두긴 해야 되지만은 결국은 여러분들이 n 파이 r이 n의 r제곱이다. 이거를 원리를 이해를 해야 돼. 일단 공식을 외워놓으면 나중에 이게 헷갈릴 거란 말이야. n의 r제곱인지 r의 n제곱인지 나중에 헷갈릴 거거든. 그지? 그럼 왜 이게 n의 r제곱인지를 요 기본 원리를 잘 이해해두면은 얼마든지 나중에 공식을 까먹어도 다 할 수 있으니까요. 이해됐죠? 네. 자, 그럼 이거 가지고 기본 대표 문제들 한번 풀어봅시다. 중복순열 설명 11페이지까지 다 나와 했었고요. 14페이지 바로 갑시다. 대표 문제 하나씩 빠르게 갈게요. 자, 14페이지 기본 예제 1번 문제.
뭐 암산으로도 가능합니다. 자, 1번에 1번 사탕 몇 개인데? 6개인데. 자, 중요합니다. 이 사탕 6개가 같은 사탕이냐 다른 사탕이냐? 다른 점. 거기 서로 다른 6개. 이 서로 다름이 매우 중요하다. 알겠습니까? 네. 자, 서로 다른 6개의 사탕을 몇 명한테? 3명. 이 3명이라는 건 사람이니까 당연히 다른 사람이냐 같은 사람이냐? 당연히 다른 사람입니다. 6개의 사탕을 전부 빠짐없이 3명한테 다 나눠줄 건데 단 마지막 조건이 붙어있네. 사탕을 받지 못하는 학생도 있을 수 있대요. 자, 이 문제가 순열이냐 중복순열이냐 뭐 나중에 가면은 뭐 조합이냐 중복조합이냐 이게 너무 헷갈려. 그지?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보고 아 이거 순열이네, 아 이거 중복조합이네 그 틀에 맞춰서 계산하면 자꾸 경우의 수가 힘들어져. 중복순열, 순열 우리가 용어는 배우고 있지만은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 기본적으로 이 경우의 수를 구하는 기본 베이스만 잘 깔고 있으면 돼. 자, 사탕 6개, 뭐 6개를 A, B, C, D, E, F라고 합시다. 뭐 사람을 뭐 기역, 니은, 디귿이라고 할까? 자, 사탕 6개를 세 사람한테 나눠준대요. 자, 이걸 어떻게 구하냐? 경우의 수를. 두 가지 생각할 수 있어. 사탕을 사람한테 나눠주는 경우의 수를 생각할 수가 있고 반대로 사람이 어떤 사탕을 가져갈 거냐? 그걸 생각할 수가 있어. 그지? 얘를 누구한테 짝질 거냐? 이걸 생각할 수가 있고 반대로 사람을 어떤 사탕한테 짝질 거냐? 이 두 가지를 다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게 한 번 길을 잘못 뜨면은 힘들어져. 자, 어떻게 좋겠냐? 사탕 A가 어디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의 수를 구할 이걸 생각해야 될까? 아니면 이 기억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탕을 가져갈 수 있을까 생각해야 될까? 전자가죠. 그분은 너무 많지. 한 명이 6개가 있어요. 자, 앞에 게 맞는 거 알겠냐? 앞에 거. 자, 사탕 A가 누구한테 나눠줄 수 있어? 기억, 니은, 디귿 아무한테나 들어갈 수 있죠, 그죠? 네. 그래서 사탕 A를 나눌 수 있는 경우의 수가 3가지. 사탕 B를 나눌 수 있는 경우의 수가. 3가지. 요것도 3가지. 왜냐? 사탕 2개를 똑같은 사람한테 줘도 돼, 안 돼? 네.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럼 사탕 C를 누구한테 줄 수 있냐? 3가지. 그럼 D 몇 가지? 3가지. E 몇 가지? 3가지. F 몇 가지? 3가지요. 그럼 동시에 나눠줄 거니까는 샥샥샥샥 하면은 3의 몇 제곱? 몇째로? 거꾸로 한번 해볼까? 자, 기억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탕을 가져갈 수 있냐? 몇 가지? 6. 아니, 여러 개가 넣을 수 있죠. 기억이라는 놈이 A, B, C, D, E, F 아무 사탕이나 다 가져갈 수 있죠, 처음에는. 맞잖아. 네. 그럼 6가지네? 그럼 니은은? 앞에가 몇 개가 들어가는지 모르잖아. 그러니까요. 기억이라는 애가 꼭 사탕 A, B, C, D 중에 하나만 가져가나? 아니요. 아니잖아. 이 6가지라는 거는 기억이라는 놈이 A, B, C, D, E, F 중에 사탕 1개 가져가는 경우가 있거든, 그지? 2개씩. 근데 기억이 2개 가져갈 수도 있고 아니면 혼자 다 가져갈 수도 있는 거잖아. 맞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어떤 사탕을 가져가는지를 이렇게 거꾸로 짝지으면은 문제가 되게 힘들어져. 그래서 이거는 결국은 사탕, 근데 말 그대로잖아. 사탕을 3명한테 나눠준대. 그럼 이 사탕을 누구한테 나눠줄 거냐? 이걸 생각하면 되는 거지, 그치? 그럼 이걸 굳이 중복조합으로 쓰면은 결국 이거란 말이야. 기억, 니은, 디귿 세 사람이 있는데 세 자리가 있는데 이 3개의 자리에 사탕 서로 다른 6개를 세 자리에 나열한다고 생각을 하면은 맞냐? 그러면은 이게 힘들어져. 반대로 기억 A, B, C, D, E, F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사탕이 있는데 이 6개의 사탕에 사람, 기억, 니은, 디귿을 순서대로 줄 세운다고 생각하면 돼. 그럼 처음에
요 첫 번째 사탕 자리에 어떤 사람을 집어넣을 수 있냐? 색깔. 기억력 지금 세 가지 다 집어넣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지? 비사탕도 마찬가지고, 그지? 그럼 이거는 몇 파이 몇이냐? 3파이 6파이 3이 아니야. 3파이 6이고 계산이 6의 세제곱이 아니고 3의 6제곱이야. 되게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는 굳이 중복 조합을 안 써도 돼. 이 개념을 몰라도 되고요. 결국은 기본적으로 얘를 나눌 수 있는 게 몇 가지, 뭐 b를 나눌 수 있는 게 몇 가지 이런 식으로. 자, 그럼 밑에 2번 문제도 비슷해요. 선거를 합니다. 후보는 2명이에요. 뭐 회장 선거가 나오는데 A, B 두 후보가 있다. 근데 선거인단은 9명입니다. 9명이서 선거를 합니다. 9명이서 A, B 두 사람한테 투표를 할 겁니다. 근데 제일 마지막에 보니까 기명으로 투표한대요. 기명이 무슨 말이에요? 이름 밝히기. 이름 밝히는 거야. 저는요 A한테 투표할 겁니다. 나는 싫은데 나는 B한테 투표할 건데 이렇게 누가 누구한테 투표하는지가 다 밝혀지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사람이 9명이고 이 사람이 A, B 두 사람한테 투표를 할 거야. 네. 그럼 이거는 어떻게 경우의 수를 구해야 되냐? A를 투표할 수 있는 얘기 좀. 잠시만요. 요 후보 2명을 9명이랑 짝짓 끌 거냐? 아니면은 투표하는 사람을 A, B한테 짝짓 끌 거냐? 2명을. 투표하는 사람을 아니요. 그죠? 얘가 얘네들한테 투표를 한단 말이야, 그지? 그지? 9명이 A, B 두 사람 중에 어느 한 명한테 표를 던질 거란 말이야. 네. 그럼 얘네들 중에 얘네들이 A, B한테 투표하는 경우 수가 몇 가지냐? 2가지 그지? 그러면 9명이니까 1번 애가 투표할 수 있는 경우는 2가지. A, B 두 가지. 2번 애가 투표할 수 있는 것도 2가지 두 가지. 3번도 2가지. 그러면 다 몇 가지? 2가지. 9번까지 다 두 가지씩 투표할 수가 있는 거죠. 됐죠? 그럼 다 곱해주는 거니까 결국은 2의 몇 제곱? 9제곱이 되는 거고 굳이 10을 쓰면은 몇 파이 몇이냐? 2파이 2파이 9가 됩니다. 자, 그래서 좀 특이한 게 앞에 순열에서는 n과 r의 관계가 항상 전체 개수 n이 r개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거든. 네. 그죠? 전체 n개 중에서 중복이 허락 안 되니까 r가 붙는 거니까. 근데 중복 순열은 얘처럼 n 값이 r보다 작아도 돼요. 왜냐? 중복을 허락할 거니까, 그지? 그래서 중복 순열에서는 n과 r은 아무 관계가 없다. 자, 옆에 5번, 6번 유제만 빠르게 풀고 넘어갈게요. 필수제 2번 5개 문자인데 중복을 허락해서 3개를 배열한다. 여기까지는 마음 문제가 안 되는데 여기에 조건이 붙었어. 모음으로 시작한대. 자, 그럼 조건이 붙어 있는 놈부터 먼저 처리하면 좋겠죠. 이 조건을 만족해야 되니까. 자, 그럼 어쨌든 자리는 몇 자리가 있는데 3자리. 3개를 배열할 거니까 3자리가 있는데 첫 번째 자리가 모음으로 시작한대요. 그러면 얘부터 먼저 결정을 합시다. 여기 올 수 있는 게 몇 가지? 2가지. 그죠? A와 E가 모음이기 때문에 첫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건 2가지. 그러면 나머지 두 번째, 세 번째 자리에는 아무 조건이 없으니까 네. 아무거나 와도 되네. 네. 근데 또 중복이 허락돼 있네. 그럼 두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거는 5가지. 아무거나 올 수 있죠. 마지막 자리도 맞아. 5가지. 그래서 쫙 뭐 해주면 되냐? 곱해주면 끝난다. 근데 이거를 굳이 2 곱하기 요 뒤에 거 5라는 게 몇 파이 몇을 얘기하는 거냐? 5파이 2를 얘기하는 거다. 근데 굳이 이걸 안 해도 돼요, 얘들아. 굳이 요거에 맞추려고 애쓸 필요 전혀 없습니다. 자, 이번도 마찬가지예요. 4명이서 A, B, C, D라고 할까? A, B, C, D 4명이서 부직실에 넣어가지고 떡볶이, 김밥, 라면 중에 각각 하나씩 주문한대요. A도 하나, B도 하나, C도 하나 하나씩 주문하는데 적어도 한 명은 김밥을 주문하고 싶대. 적어도 문제 뭐 너무 유명하지? 적어도 문제는 기본적으로 베이스가 어떻게 풀어야 되냐? 한 병 김밥으로 묶어주고 나머지. 뭐 적어도 한 명이니까 누군가는 김밥을 시켜놓고 나머지를 생각해도 되고 보통은 또 그거만 말고 모든 경우의 수에서 그죠? 모든 경우의 수에서 뭘 빼면 되냐?
적어도 하나의 김밥의 반대를 빼면 되는 거잖아, 그지? 모든 경우의 수에서 뭘 빼면 되냐? 그러면은 김밥을 주문하지 않아. 하나도 주문 안 하는 경우의 수를 빼버리면은 어쨌든 적어도 하나는 김밥이 들어가겠죠, 그지? 자, 모든 경우의 수는 그럼 뭐냐? 그냥 4명이서 김밥, 떡볶이, 라면을 그냥 한 개씩 주문하는 것 자체가 모든 경우의 수. 자, 그럼 이거는 이것도 몇 파이 굳이 이렇게 안 끼워 맞춰도 돼. 그러면 일단 어떻게 생각하냐? A가 몇 개 주문할 수 있는 게 몇 가지냐 이렇게 할까? 아니면 떡볶이를 주문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냐 이렇게 해야 되냐? A가 뭐? 그죠? 주문하는 사람이니까 그지? A가 하나씩 주문할 건데 몇 개 주문할 수 있냐? 3개. 경우수가 3가지죠. 요 중에 하나 고르는 거니까. A도 3가지, B도 3가지, C도, D도 다 3가지씩 주문할 수 있고요. 그죠? 여기 주문하는 모든 경우의 수고 여기서 김밥을 하나도 주문 안 하는 경우 그럼 A는 몇 가지? 2가지. 그죠? 김밥 빼고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럼 B도, 2가지. C도, 2가지. D도 2가지. 그럼 끝나는 거죠. 그죠? 이거를 굳이 뭐 몇 파이 몇 파이 물론 하면 좋긴 해. 그럼 요 놈은 몇 파이 몇인 거냐? 3파이 4. 3파이 4가 되는 거고 요 놈은 2파이 4. 2파이 4 해서 이렇게 식을 써서 해도 되지만 결론은 어차피 요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럼 옆에 9번 10번 하시고 갑시다. 좀 추워요. 숫자 가지고 자연수 만드는 건데 여기 0이 하나 포함되어 있을 때 항상 주의할 거 있죠? 네. 제일 앞자리에는 0이 올 수가 없다. 근데 몇 자릿수를 만들 거냐? 4자릿수를 만들 건데 중복을 허락한답니다. 중복을 허락한대요. 자 1번 문제는 총 만들 수 있는 4자릿수가 몇 가지냐? 그럼 처음에 올 수 있는 게 몇 가지? 0 빼고 1, 2, 3, 4, 5니까 5가지. 그 다음 대개 자리에 올 수 있는 거는 이제 0도 올 수 있는 거니까 또 중복 허락했으니까 6가지. 그 다음도 6가지. 그 다음도 6가지. 계산하면 되는 거고 굳이 요 뒷부분을 식을 쓰면은 6, 8, 3을 얘기한다 이 말인 거죠. 2번은 뭐보다 크다 작다. 자 이것도 우리 중학 2학년 때 많이 했어요. 4,300보다 크다 작다.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제일 앞자리부터 결정하는 거죠. 그럼 이 제일 앞자리가 얼마면은 무조건 얘보다 크냐? 5요. 제일 앞자리가 5로 시작하면은 무조건 크니까 그러면 5로 시작하는 거 정해놓고 요 다음 자리에 몇 개 올 수 있냐 생각하면 되는 거죠. 요 자리에 올 수 있는 게 6가지, 그 다음도 6가지, 그 다음도 6가지. 굳이 식을 쓰면은 6, 8. 자, 근데 이거만 있는 게 아니고 제일 앞자리가 뭐로 시작하는 거? 4요. 제일 앞자리가 4로 시작하는 거면은 다 큰 거냐? 아니요. 이제 300을 봐야 되겠죠. 그러면 4,000으로 시작하는데 그 다음 자리가 뭘로 시작하면은 3, 3, 4, 5. 5로 시작하면은 다 큰 거 맞냐? 아니. 뒤에 0, 3, 4, 3, 0, 0 아니에요? 4, 5는 괜찮은데 네. 3으로 시작하는 것 중에서 뒤에가 00으로 시작하는 거는 얘랑 같은 거니까 안 되겠지, 그지? 그러면은 3, 4, 5로 시작하는 거는 다 되기는 하는데 그 중에서 3, 0, 0 하나만 빼면 되겠네, 그죠? 네. 그럼 일단은 요 자리에 올 수 있는 거 3, 4, 5 세 가지 올 수 있고, 그죠? 네. 그럼 그 다음 자리는 아무거나 올 수 있는 거지. 6가지 아무거나 올 수 있는데 그 중에서 뭘 빼면 되냐? 하나. 3, 0, 0 그거 하나만 딱 빼주면 되는 거란 말이야, 그치? 이렇게 해서 두 개를 계산해서 더해주면 되겠죠, 그치? 자, 옆에 13, 14까지 풀고 갑시다. 자, 필수 이제 4번, 5번 이것도 걔도 중복 순열인데 문제 형태만 조금씩 바뀌어 있는 거고 내용은 똑같습니다. 이번에는 기호 문제입니다. 자, 요 점 기호와 요 줄 표시 두 개의 기호를 가지고 여러 가지 신호를 만들 건데 요 두 개의 기호 가지고 만드는 신호 우리 알고 있죠? 모스구호입니다, 그지? 모스구호. 자, 근데 이 기호를 2개 이상 4개 이하를 사용해서 몇 가지 신호를 만들 수 있냐? 그럼 첫 번째는 2개를 사용해서 만들 수 있는 신호부터 가는 거죠. 그 2개를 사용해서 만드는 신호니까 자리가 2자리가 있을 거고, 그럼 각각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거. 첫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기호는 점 이거 아니면 2가지. 두 번째 자리도 2가지. 그럼 뭐 끝난 거지, 그지? 그 다음에 기호 3개를 사용해서 만드는 기호는 그것도 몇 개니까 2개, 2개, 2개니까
그다음 할 수 있겠죠? 네. 4개 사용하면은 몇 개니까 두개 주면 그래서 2 4제곱해서 16. 다 넣으면 되겠지, 그지? 네. 별거 아닙니다. 자, 5번 문제는 갑자기 생뚱맞게 집합이 나왔네. 이 집 경우의 수 문제는 우리가 배운 모든 수학 그 어떤 내용 봐도 다 연결해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전체 집합은 1, 2, 3, 4, 5, 6이고요. A와 B는 모르겠는데 뭐의 집합의 원소가 나와 있나요? 교집합은 자, 그럼 그랬을 때 각각의 집합 A와 B의 집합을 정하는 방법이 몇 가지일까? A 집합의 원소, B 집합의 원소를 결정하는 방법이 경우수가 몇 가지냐? 모양은 집합 문제지만 내용은 경우수 문제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은 일단 집합이 나올 때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그러죠.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일단 그림으로 먼저 눈을 익혀두면 좋습니다. 교집합이 생기니까 이렇게 겹치게끔 그렸고, 그럼 일단 원소가 정해져 있는 거는 요 가운데 부분 겹치는 부분에 1, 2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자리에 이제 어떤 원소가 들어가는지를 결정하면 되는데, 그럼 남아있는 원소가 누구냐? 3, 4, 5. 1, 2는 이미 결정됐고요. 3, 4, 5, 6이라는 원소가 어느 자리에 들어가냐에 따라서 집합 A의 원소와 집합 B의 원소가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럼 이것도 같이 이 3, 4, 5, 6이라는 이 4개를 몇 개 영역에 몇 개 장소에 3개. 남아있는 장소가 3개인가 알겠냐? 네. 이 부분 하나, 이 부분 하나, 바깥 부분 하나. 이미 가운데는 결정이 됐거든, 그지? 네. 그러니까 얘네들을 이 세 영역 중에 어딘가에 그냥 집어넣으면 돼요. 뭐 방 배정하듯이. 아까 얘기한 뭐 편지를 우체통에 집어넣는 것처럼, 그지? 그러면 3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몇 군데? 3가지. 그죠? 아무데나 들어갈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지? 4도 몇 군데? 3가지. 5도 몇 군데? 3가지. 6도 몇 군데? 3가지. 그럼 다 동시에 집어넣을 거니까요. 이해됐죠? 네. 예를 들어서 3을 여기다 집어넣고 4를 여기다 집어넣고 5, 6을 바깥쪽에 집어넣으면은 집합 A는 이렇게 될 거고 B는 이렇게 될 거고 딱 결정이 돼버리는 거지. 네. 자, 이렇게까지. 옆에 17, 18까지 한번 풀고 갑시다. 자, 또 이제 필수의 6번은 경우의 수를 함수랑 연결시킨 거죠. 함수. 요 함수를 경우의 수 문제로 내는 게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나중에. 지금 하고 있는 중복 순열뿐만이 아니고 나중에 그냥 순열 뭐 조합할 때도 나올 거고 계속 나올 거고요. 근데 늘 얘기하지만은 여러분 자꾸 이 어떤 문제를 이게 조합 문제냐, 순열 문제냐, 중복 순열이냐 자꾸 끼워 맞추면 절대 안 됩니다. 그 끼워 맞추는 순간 여러분들 나락으로 빠지는 거야. 헤어나올 수가 없어. 그냥 하나하나 그래 나가면 돼요. 자, 보통 함수 문제는 이렇게 그림을 많이 그리잖아. x에서 y로 가는 함수다. 그래서 화살 쏘기, 그죠? 짝짓기 하는 거죠. 자, 일단 함수 개수가 몇 개냐? 함수라는 그 뜻은 모든 정역에 있는 원소 x가 네. 다 몇 군데만 화살 쏴야 된다. 한 군데. 한 군데만 쏴야 된다. 그럼 처음에 1부터 쏩시다. 1이 쏠 수 있는 게 몇 개지? 5개요. 아무 데나 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1이 쏠 수 있는 게 5가지. 2가 쏠 수 있는 거는 5가지. 그죠? 함수는 1이 쏘는데 같은 데를 쏴도 되죠? 그죠? 함수는 쏘는 놈이 한 발씩만 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2도 쏠 수 있는 게 5가지. 3도 몇 가지? 5가지. 동시에 쏠 거니까. 그래서 굳이 쓰면은 뭐 5 파이 3인 거고 그냥 5의 세제곱이다. 전혀 몇 파이 몇인지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1대1 함수는 1대1이라는 거는 뜻 알고 있죠? 하나씩. 그죠? x 하나랑 y 하나씩 짝지어야 된다, 그지? 즉 x가 어디 쏜 데를 다른 놈이 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지? 그죠? 이것도 똑같이 갑니다. 그럼 처음에 또 1부터 쏩시다. 1이 쏠 수 있는 게 몇 군데? 5군데. 5군데. 그 다음 2가 쏠 수 있는 거는? 네 군데. 쏜 데 쏘면 안 되는 거니까. 그럼 3은 3군데. 동시에 쏠 거니까 60. 굳이 이걸 식을 쓰면은 5P. 이제 5p상 순열인 거죠, 그죠? 자, 이제는 3번 어떤 조건이 하나 붙었습니다. 이 조건은 뭘 얘기하냐? x값 1은 어디를 쏴라? B를 써. b를 쏴라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 1은 b를 쏘게끔 일단 쐈어. 얘는 결정이 됐어. 네. 그럼 신경 안 써도 되는 거죠. 그럼 남아있는 놈
2는 어디를 쏠 수 있냐? 5가지. 그죠? 함수라 그랬으니까 또 아무데나 써도 돼요. 5가지. 3도 5가지. 그래서 별거 없죠? 물론 이제 여기서는 기본 문제들이기 때문에 그게 어렵진 않지만은 이런 문제들을 잘 그냥 자꾸 기호에 끼워 맞추지 마시고 주어진 조건에 맞게끔 쏠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인지를 따져 나가면 돼요. 근데 뭐 문제 따라서 이제 조건이 더 추가가 되면 복잡해지겠지만 자 이제 여기 문제 풀어봅시다. 자 25번 문제를 보면은 그 다음 페이지 24페이지 1, 2, 3, 4, 5번 5개가 있는데 얘기했지만은 이걸 자꾸 중복조합 문제이긴 하지만 중복조합에 끼워 맞춰서 몇 파이 몇이냐 일단 그걸 생각하면 힘들어. 자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은 자 이런 문제들은 전혀 그냥 함수 문제가 아니고 기본적인 중복조합 순열 문제인데 이런 거란 말이야. 자 2번 걸 보면은 서로 다른 네 송이의 꽃을 세 개의 병에 나누어 꽂는데 그죠? 그러면은 이거를 함수를 방금 우리 했던 문제 함수로 바꿔 풀 수가 있단 말이야. 자 그럼 정역 x가 누구고 공역 y가 누구냐? 자 문제 하나 들어가면 돼요. 네 개의 꽃을 네 개의 꽃처럼 보이냐? 이 네 개의 꽃을 세 개의 병에 나눠 담는 거야. 그잖아. 말 그대로 하면 돼. 요 꽃을 어느 병에 꽂을 거냐? 그 다음 꽃을 어느 병에 꽂을 거냐, 그지? 마음 문자도 잡아가지고. 그쵸? 그러면은 누가 누구한테 화살 쏘는 거냐 이 말이야. 옷이 꽃이 병한테 쏘는 거지, 그죠? 그러면 네 개의 꽃을 적당히 A, B, C, D라고 하고 그 꽃병을 1, 2, 3이라고 해, 뭐 A, B, 뭐 대문자라고 하나? 이렇게 한 다음에 얘 꽃을 어느 병에 꽂을 거냐? 그냥 문제에서 하나 들어가면 돼요, 그냥. 그래서 얘가 쏠 수 있는 게 세 군데, 얘도 세 군데, 다 세 군데니까, 그지? 근데- 384. 그럼 굳이 쓰면은 3파이사가 되는 거지. 뭐 말인지 알겠죠? 이것도 뭐예요? 사원은 4명이 3개의 호텔 중에 한 곳에 들어간대. 그죠? 사람이 호텔로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지? 그럼 사람을 호텔로 들어가는 게 몇 가지냐? 이걸 생각하면 되는 거지. 마찬가지. 이것도 똑같아요. 4명을 서로 다른 4개의 학급에 배정한대. 사람을 반에 배정을 한대. 그지? 그러면 이 각각의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반을 꽂아주는 거란 말이야. 이해됐죠? 그래서 이걸 막 몇 파이 몇이냐 그렇게 푸는 게 아니고 누가 누구한테 화살 쏘냐 그렇게 이해를 해서 풀면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또 중복 순열 다음에 순열이긴 순열이야 중복 순열이 아니야. 근데 같은 놈이 있는 거를 순열을 하래.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비교를 합시다. 아까 얘기했죠. 그냥 순열은 총 n개 중에서 r개를 줄 세우는 건데 그 전체 n개라는 게 다 어떤 놈들이야? 다 다른 거야. 하나하나가 다 다른 거야. 같은 게 없어. 이해됐지?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같은 게 있어. 근데 그거를 순서로 배열하래.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예를 들면은 A, 또 A, B 요런 거. 문자는 총 개수는 몇 개인데? 5개인데 그 5개 중에서 다 다른 게 아니고 같은 문자가 요렇게 섞여 있는 거. 요런 놈을 일렬로 줄 세우래. 이랬습니까? 그럼 요걸 일렬로 줄 세우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아마 이런 문제들도 그 중학교 2학년 과정 경우의 수 할 때 이미 다 다뤄봤을 거야.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은 일단 기본적으로 이 같은 문자가 있을 때 일단 이 같은 문자긴 하지만 우리가 배운 순열은 얘네들이 다 어떤 놈들이니까 다 다른 놈들로 보고 우리가 계산했단 말이야 순열은. 그래서 일단은 A지만 요 놈을 A1, 요 놈을 A2, 요 놈을 A3라고 해서 일단 다 다르다라고 보고 순열을 합시다. 그러면은 이 5개를 다 다르다고 봤을 때 줄 세우는 방법은 몇 가지냐? 계산하지 마시고요. 그냥 식만 불러. 당연히 5개. 5개 다. 5개 다. 9표. 5, 4, 3, 2, 1이지 그지? 네. 설명은 5팩인 거죠? 네.
5팩토리얼, 그지? 자, 근데 우리는 이 세 개의 문자는 원래 같은 문자였단 말이야, 그죠? 네. 그러면 이 5팩토리얼 안에는 어떤 게 포함되어 있냐면은 여러 가지 이 5개를 중시한 것 중에 그냥 예를 들어서 A1, A2, A3, 그 다음에 B, C 이렇게 줄 세운 게 들어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A2 A1, A3, A2 A2, B, C 이렇게 줄 세운 것도 이 5팩토리얼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죠? 네. 즉, 이 같은 문자가 원래 3개였는데 이 3개를 다 다르다라고 보고 줄 세운 요 형태가 몇 가지가 있어? 또 세 개를 다시 12가지? A, B, C 요 순서대로 줄 세운 경우가 이 A1, A2, A3를 다르다고 봤을 때 요 모양으로 줄 세워진 게 몇 가지가 있어? 6가지가 있죠? 네. 그게 왜 6가지입니까? 3P 저게 그죠? 요 3개의 문자를 줄 세운 게 3팩이란 말이야, 그죠? 맞아요? 네. 다 써봐야 돼? 안 써도 알겠지? 네. 응. 요 서로 다른 A1, A2, A3를 서로 지네들끼리 줄 세운 게 3팩이잖아. 그만큼 같은 모양들이 이렇게 3팩만큼 쭉 같은 모양 있죠, 그죠? 네. 근데 원래는 이 3개의 문자가 어떤 문자였으니까? 같은 문자였으니까. 그럼 요는 A1, A2, A3지만 원래 같은 문자였으니까 이것도 요 3팩이 전부 다 A, B, C로 다 같은 모양인 거 알겠냐? 그치? 네. 5팩이라는 거는 이걸 다 다르다라고 보고 줄 세운 게 5팩인데 그 5팩 안에는 이 다르다고 본 문자가 원래 같은 문자였기 때문에 요 3개를 일렬로 줄 세운 총 3팩토리얼 6개만큼 같은 모양들이 다 중복된단 말이에요. 그죠? 네. 그래서 5팩을 뭘로 나눠주면 되냐? 3팩으로 나눠주면 됩니다. 왜 3팩이냐? 같은 문자의 개수가 3개니까 그 3개를 다르다고 보고 줄 세운 3팩만큼 중복되니까 이해됩니까? 그러면 1, 1, 1, 2, 2, 3, 3이 있다. 요 7개의 숫자를 일렬로 배열하는 방법이 몇 가지냐? 일단은 다 다르다라고 보고 배열하면은 7팩. 중복되는 게 뭐 있냐? 이해됐습니까? 1 숫자 같은 게 몇 개? 3개 그럼 그 3개를 다 일렬로 다르다고 보고 줄 세운 게 몇 팩? 3팩만큼은 다 똑같은 거기 때문에 나눠줍니다. 또 2라는 놈도 같은 게 2개가 있네. 그럼 그 2도 다르다고 보고 줄 세웠지만은 실제로는 같은 숫자이기 때문에 그 요 이 2개를 서로 자리 바꿔서 줄 세운 만큼 다 2팩토리얼이 중복됩니다. 얘도 마찬가지. 중복되는 숫자의 개수만큼 팩토리얼로 다 나눠주면 돼요. 이해됐습니까? 선생님 근데 그 저 첫 번째 거에서요. 꼭 AA, BC가 아니더라도 AA 3개가 연결되면은 그것도 중복되는 게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네, 그러니까 그게 BAAAC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B,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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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이런 모양도 있을 수 있지, 그지? 그럼 이런 모양도 실제 이거를 다르다라고 보면은 몇 가지야? 6가지. 6가지잖아.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나의 예를 든 거야. 하나의 예를 들어. 요 5개의 문자를 일렬로 배열했을 때 한 가지 모양을 예를 든 거야. 네. 그럼 요 모양 말고 이런 모양도 있을 수도 있고, 그죠? 뭐 다양한 모양이 있을 수도 있잖아, 그지? 뭐 예를 들면 또 뭐 B 다음에 A가 오고 C가 오고 이런 모양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네. 맞아요? 여러 가지 모양이 있는데 그런 모양들이 어쨌든 전부 다 5팩토리얼 안에 다 들어가 있는 모양인 거죠, 그지? 근데 그런 모양들마다 이런 모양들마다
모양마다 요런 모양들마다 A를 서로 다르다라고 보고 배우는 거. 요 모양도 3팩토리얼, 요 모양도 3팩토리얼만큼 다 똑같게 겹치기 때문에. 네. 이해됐죠? 네. 그래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일렬로 줄 세울 때는 일단 전체를 다르다라고 보고 줄 세운 다음에 같은 숫자의 개수만큼 다 팩토리얼로 중복해 줄 거니까 나눠주면 된다. 그래서 뭐 특별하게 공식을 외울 건 아니고 이렇게 개념을 정확히 잡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뭐 나머지 개념은 뭐 특별하게 알 건 없고, 자 바로 필수예제 문제로 갑시다. 28페이지. 자, 그래서 필수예제 7번을 보면은 총 7개의 문자지만은 같은 문자가 S도 있고 C도 있고, 그죠? 일렬로 배열하래요. 일단 전체는 몇 팩? 7개니까 7팩토리얼인데 중복되는 문자가 있기 때문에 S 3개니까 몇 팩? 3팩. 3팩도 나눠주고 C 2개니까 2팩으로 나눠주면 된다. 자, 오랜만에 팩토리얼 계산 한번 해볼게요. 7팩토리얼이라는 거는 7, 6, 5, 4, 3, 2, 1까지 곱한 거고 3팩토리얼이라는 거는 3, 2, 1까지 곱한 거고 2팩토리얼이라는 거는 2, 1 곱한 거고, 그죠? 그지? 약분합니다. 2, 1 약분되는 거 보이죠? 네. 3, 2, 6 한 방에 약분할 수 있겠죠, 그죠? 네. 약분하고 남은 것만 계산해주라는 얘기야, 그지? 자, 이번에는 이제 조건이 붙습니다. 양 끝에 뭐가 오도록? C가 오는. 양 끝에 C가 오도록 하래요. 그럼 양 끝이니까 딱 C가 2개 있단 말이야, 그지? 네. 그럼 양쪽 끝에 누가 들어오냐? 일단 보자. C부터 꽂아 놓는 거지 뭐. 그럼 C는 일단 끝났네. 그럼 남은 문자 몇 개? C 날라갔으니까 남은 문자 5개를 요 안에다 줄 세우면 되는 거잖아, 그지? 네. 그럼 일단 몇 팩? 5팩. 5개니까 5팩. 같은 문자 있냐? 있어요. S가 몇 개니까? 3개. 3개니까 3팩으로 나눠주면은 20이니까 별거 없어요, 그죠? 자, 그 다음 마지막 3번. 3개의 S가 모두 이웃하시오. S 3개가 모두 이웃하시오. 이웃하는 거 많이 했죠? 네. 이웃해야 되니까 얘네들이 어떻게 한다? 한방이라고. 한 덩이로 묶어버린다. 그치? 마치 이 SS 3개를 한 문자로 본다. 그럼 얘를 한 문자로 보고 남은 문자가 몇 개 더 있냐? U, C, C, E, 그죠? C, C, U, E. 그러면 총 문자를 몇 개처럼 보면 되냐? 5개. 그죠? 얘를 한 덩어리로 보고, 왜냐면 항상 같이 다녀야 되는 거니까. 그럼 총 문자가 하나, 둘, 셋, 넷, 5개로 바뀌었으니까는 일단 네. 5팩토리얼이 되는 거고, 같은 문자가 있냐? 네. 누가 있냐? C 2개. C 2개 있으니까 2팩으로 나눠주면 된다. 이때 얘네들은 어차피 한 덩어리니까는 하나로 취급하면 되는 거고, 자, 또 하나 마지막에 이 SS가 이웃하는데 묶었어. 그렇지만 실제로는 문자가 3개니까 요 안에 있는 SSS를 일렬로 배열하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하필 다 어떤 문자니까? 똑같이. 같은 문자니까 배열하는 경우가 한 가지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뭐 따로 S를 배열하는 거는 생각 안 해도 된다. 자, 그럼 이제 풀어봅시다. 표시에 8번. 자, 똑같이 이제 문자를 배열을 하는데 또 숫자를 배열을 하는데 뭐 같은 것이 섞여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는 A, C, C, E, S, S를 6개를 다 배열을 하는데 조건이 붙어요. E라는 알파벳이 A라는 알파벳보다 앞에 오도록 한다. 어떤 순서가 정해져 있는 거죠. 배열하는 순서가 정해져 있는 것. 이런 문제는 문자가 2개밖에 없기 때문에 쉽게 생각할 수 있어. 이 전체를 다 배열한 것 중에는 E가 앞에 오는 것도 있을 거고 A보다 A가 앞에 오는 것도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전체를 뭘로? 2로 나눠버리면 끝나지 않을까, 그지? 아니야? 이해 안 돼? 네.
그잖아. 반반이겠네요. 반반일 거 아니야. 문자가 두 개밖에 없으니까 이 6개의 문자를 쭉 배열해 놓으면은 네. 그 중에는 A보다 E가 앞에 오게끔 배열하는 게 있을 거고 네. 반대로 E보다 A가 앞에 오는 배열도 있을 거 아니야. 네. 그 배열이 다르겠냐 개수가? 똑같지 않겠냐? 자, 근데 이제 이걸 좀 더 정확히 얘기를 하면은 순서가 정해져 있는 문자는 일단 이거를 E와 A를 얘를 일단 같은 문자로 바꿔. A와 E를 둘 다 같은 문자 X로 일단 바꿔놓고 배열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전체 문자가 XCC, XSS인데 몇 개 문자 여전히? 6개. 6개의 문자를 일단 배열을 하고 몇 팩으로 나눠요? 그죠? C도 2개, X도 2개, S도 2개, 그지? 그럼 몇 팩이냐? 2팩, 2팩, 2팩으로 나눠준단 말이야. 네. 이해됐죠? 자, 그러면은 이 경우의 수를 하나 예를 들면은 C, X, 다음에 S, C, X 자, 이런 식으로 배열되는 게 있겠죠? 네. 그죠? C, X 이렇게 쭉 배열되는 게 있을 거란 말이야. 네. 그럼 이때 이 X가 원래 누구였는데? A랑 E요. A랑 E였는데 그럼 이 X 두 개의 자리에 A와 E로 원래 문자로 바꿔주면 된단 말이야. 근데 내가 구하고 싶은 거는 E가 A보다 앞에 오게끔 배열하고 싶어. 네. 그러면 요 X와 이 X에 A와 E를 탁 집어넣어주면 되는데 근데 순서가 E가 A보다 앞에 와야 돼. 그럼 자동으로 요 문자는 누구로 바꾸면 돼? E. 그냥 E로 바꾸면 되고 요 문자는 A. 그냥 A로 바꾸면 되는 거잖아. 네. 맞아요? 아. 그냥 이 X값 자리에 E와 A, A와 E가 들어가는 경우의 수가 한 가지로 그냥 딱 결정돼 버리지 네. 여러 가지가 생기는 게 아니잖아. 네. 이해돼요? 네. 그럼 결국은 이렇게 해서 구한 경우의 수가 그냥 E가 A보다 앞에 오게끔 배열하는 경우의 수로 끝나버리는 거지. 이해될까? 자, 아니면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일단 A와 E를 원래 문자처럼 다르다는 거 보고 그지 레오나? 자, 일단 6개를 배열을 합니다. 네. 그 중에서 C 2개, S 2개 같은 게 있단 말이야. 네. 그럼 같은 게 있으니까 일단 2팩. 2팩, 2팩으로 나누는 것까지는 알겠죠? 네. 자, 그런데 지금 요 안에는 내가 A와 E의 순서를 아무 상관없이 그냥 모든 경우를 다 생각한 거거든, 그지? 네. 그럼 요 경우 안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자, A와 E의 순서가 A가 앞에 있는 것도 있고 E가 뒤에 있는 것도 있을 거고 E가 앞에 오고 A가 뒤에 오는 것도 있을 거란 말이야. 네, 이로다. 그치?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그 2라는 게 뭐냐? A와 E, E와 A를 자리 바꾸는 게 몇 가지야? 2팩토리얼란 말이야, 그치? 2팩토리얼. 얘네 둘이를 자리 바꾸는 게 2팩토리얼인데 그 2팩토리얼이 서로 나누어져 있는데 내가 구하고 싶은 거는 그 중에 얘만 구할 거거든, 그치? 근데 요 경우랑 이 경우는 어차피 요 경우를 A와 E가 있을 때 E를 A 자리에 놓고 A를 E 자리에 넣어버리면은 요 경우랑 똑같은 거란 말이야. 이해돼요? 그러니까 지금 요 경우랑 이 경우는 E가 앞에 오게끔 순서를 정해놓고 생각을 하면은 요 경우와 이 경우는 같은 거란 말이야. 그래서 요 두 개를 일로 배열하는 것만큼 한 번 더 나눠줍니다 이 말이야. 자, 같은 문자라고 보고 배열을 해서 그냥 끝내버리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은 그냥 원래 문자대로 배열을 한 다음에 순서가 정해져 있는 문자가 2개니까 그 2개를 자리 바꾸는 것만큼 나누는 방법으로 생각을 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이해하면 돼요. 그럼 만약에 3개의 문자면 어떨까? A, C A
B, C, D, 뭐 E가 있는데 뭐 DD 갈까? DD. 둘, 넷, 여섯, 일곱 개가 있다. 일곱 개를 배열하는데 A와 C와 D 순서대로 배열하시오. 아니. A, B, C 순서대로 배열하는 경우가 몇 가지냐? 그럼 똑같이 일단 다 다른 원래 문자대로 보고 7팩. 근데 원래 같은 문자가 D 2개, E 2개. 네. 2팩, 2팩인데 A, B, C라는 놈은 항상 A, B, C 순으로 배열을 하래. 그럼 이 전체를 다시 얼마로? 3패 3팩으로 나누시면 되는 거죠. A, B, C를 일렬로 배열하는 만큼 3팩으로 나누면 됩니다. 아니면은 처음부터 A, B, C를 그냥 같은 문자로 취급을 해서 7개 배열하고 같은 게 2개, 2개, 같은 게 3개니까 네. 2팩, 2팩, 3팩을 나눠도 되고. 이해됐죠? 자, 그 다음 2번 문제도 마찬가지. 뭐 순서가 정해져 있는데 자, 1부터 7까지 짝수는 작은 수부터 크기 순서대로. 짝수가 뭐 있냐? 2, 4, 6. 방금 얘기했네. 2, 4, 6 이 세 개의 짝수는 요 순서대로만 배열하래. 2, 4, 6으로 순서가 정해져 있어. 그럼 마찬가지. 일단 7개니까 7팩이고요. 일단 1부터 7 안에 같은 숫자는 없네요. 그치? 없으니까 뭐 따로 나눌 필요는 없는데 2, 4, 6의 순서를 자리 바꾸는 거는 다 중복되는 거다. 그래서 3팩으로 나누면 되는 거고 아니면 처음부터 2, 4, 6을 같은 숫자 뭐 같은 문자로 할까? 뭐 A로 바꿔가지고 1부터 7까지 전체가 7팩인데 그 중에서 같은 문자가 3개 있으니까 3팩으로 나눈다. 이렇게 얘기를 해드릴 거니. 자, 옆에 문제 풀어봅시다.